총선 후보 재산 검증. 오늘은 후보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신고 가격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비교해봤는데요. 후보자의 80% 이상이 결과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개발을 거쳐 지난해 입주가 시작됐는데 양산시 갑에 출마한 통합당 윤영석 후보는 이 단지에 30평형대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신고 가격은 15억 8,400만 원. 하지만 시세는 27억 원으로 2배에 가깝습니다. 24평은 싼 거는 19억 한 2천 정도부터 20억까지 있고요. 34평은 26억 선부터 27억 넘게. 윤 후보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포 아파트를 그 분양금부터 가지고 있고 들어갈 때 이제 그 분담금만 내고 들어가니까 그 분담금하고 이제 지금 현재 입주 때 그 책정된 공시지가하고 비교했을 때 그 공시지가가 더 높았다는 거죠. 취재팀이 부산과 양산에 출마한 후보들의 재산 신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후보자 36명의 아파트 신고 가격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세와 비교해보니 신고가가 실거래가의 평균 66%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실거래가를 그대로 반영해 신고한 후보자는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시가 민주당 이재영 후보가 소유한 세종시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100여 평, 신고가는 2억 6,500만 원. 하지만 주변 부동산에서 확인한 시세는 5억 원이 넘습니다. 관련 법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며 공시가격을 신고했습니다. 2016년때 매매를 했는데 그때 가격보다도 2019년 기준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갔습니다. 후보자 재산 신고 제도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힘든 겁니다. 법 규정들이 좀 더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는 그런 유권 해석과 함께 신고자들의 어떤 좀 자의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받을 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고의성 여부 등을 파악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4월 총선 격전지 기획 보도. 오늘은 여야 후보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 사상구와 초선 의원 쟁탈전이 뜨거운 기장군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전통산업의 중심지이자 서부산 교통거점인 사상구입니다. 19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대선 가도의 발판을 마련한 곳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장제원 후보가 박근혜 키즈로 불린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친문 인사인 민주당 배재정 후보를 모두 꺾고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총선은 배재정, 장제원 둘만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민주당 배재정 후보는 이낙연 전 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중량감을 높였고 통합당 장제원 후보는 예결특위 간사 등 활발한 국회 활동을 무기로 3선에 도전합니다. 배 후보는 연구 결과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R&B 산업 유치를 지역 발전 과제로 내세웠고 사상 발전의 단초가 놓인 이 중요한 시점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과제들을 정말 매끄럽게 잘 완수해야 될 과제를 제가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후보는 생활권과 친수권을 하나로 묶는 리버프런트 시티 조성이 핵심 공약입니다. 지역 주민들 마음 하나하나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소상히 살피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정치도 아울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공화당 이주천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방, 외교, 안보, 교육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이 나라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배 후보와 장 후보 모두 단수 공천을 받아 일찌감치 지역을 다진 만큼 밑바닥 민심 싸움이 치열합니다. 다음은 부산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군으로 남아있는 기장군입니다. 정관 신도시로 인구가 대거 유입돼 지난 총선부터 단독 선거구가 됐습니다. 현역인 통합당 윤상직 의원이 불출마한 곳으로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인 최태경 후보를, 통합당은 전 시의원 출신 정동만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둘 다 지역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김한선 전 53사단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표심 이동의 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통 주거지와 아파트가 혼재하고 읍면별로 표심이 크게 엇갈리는 기장은 새로운 초선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사상의 김준호 후보, 기장에는 박상근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3개 지역을 하나로 묶는 초강력 경제권,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800만 부울경 연대를 강조하며 3개 지역이 하나로 뭉쳐 동북아의 새로운 초강력 경제권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은 2030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을 전국 대비 20%대로 높이고 지역 인구 1,000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1대 총선 선거 기간 개시일을 맞춰 부산에서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 앞날인 14일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운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들은 후보별 유세와 합동 충원탑 참배 등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유세차와 청중동원 유세를 자제하고 정책 홍보 위주의 선거 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부산시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이른바 취업 연수생을 선발하는데 경쟁률이 15대 1을 넘었습니다. 205명 정원에 3,100여 명이 지원한 건데요. 이번에 선발하는 취업 연수생은 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시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을 지원하고자 공적 마스크 구매 보조 인력을 선발했었는데요. 그때도 경쟁력이 치열했습니다. 당시 210명을 뽑는데 12분 만에 모집이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탈리아 크루즈선 등 두 척이 부산항에 입항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크루즈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항을 중단하고 공해상에 대기하던 중 기름과 승무원 수백 명의 선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오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선박 중 일부는 부산에 오기 전 러시아 입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 등은 조건부 입항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크루즈선 안에 유증상자가 있으면 입항을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정부의 온라인 계약 발표 다음 날 일선 학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부산 지역 중고교 교사 대부분이 출근을 해서 바쁜 하루를 보냈다는데요. 특히 사상 처음으로 시행한 온라인 계약에 맞춰 시간표를 짜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학교에선 교육청에서 너무 많은 자료와 매뉴얼, 지시사항들이 쏟아지면서 이를 소화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시교육청은 대학생 멘토링제나 기초학습 지원 강사를 활용한 스마트 기기 학습 지도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는 4.15 총선에 앞서 코로나19 투표소 방역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투표소를 찾는 모든 유권자들은 투표소 입구에서 1:1 발열 검사를 받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투표소 입장도 안 되고 줄을 설 때도 타인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비말이 2m 이상 넘어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1m 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 훼손 가능성과 관련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거소투표 신고가 끝난 지난달 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된 유권자들은 현재로선 투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공기가 차갑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7.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아서 쌀쌀한데요. 낮에는 16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4월 초순의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서쪽 지역에 머물던 미세먼지도 말끔히 밀어냈습니다. 현재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단계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 높은 구름만 지날 뿐 오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져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경남 내륙은 기온이 1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16도, 양산 19도, 남해와 거제가 1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식목일인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내려가며 다소 쌀쌀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과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긴급대출 신청이 시행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은행에는 상담 문의가 폭증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출생 연도에 따른 홀짝제 대출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정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에서도 금리 1.5%의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시행된 첫날, 부산은행은 본점에 코로나19 특별대출 상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모바일 은행 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전문 상담원이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 조건 등을 안내하고 영업정 방문 예약 등록까지 돕는 시스템입니다. 긴급대출 관련해서 저희 대상이 되시는지 먼저 전화드렸는데 괜찮으신가요? 네네, 저도 그거 알고 싶어갖고. 아, 그렇습니까?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게 있어갖고. 어제 하루 본점을 통한 상담 신청만 3천여 건에 이를 정도로 대출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부산의 한 지역센터, 빠른 대출을 위한 신용 등급별 대출 신청 장소와 공단의 1,000만 원 이하 무보증 직접 대출 사전 예약은 10초 만에 마감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간 단축을 위한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 접수 첫날, 현장은 대출 신청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모습입니다. 신용 등급에 따른 대출 기관, 대출 금액 등엔 차이가 있지만 본인의 신용 등급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춰두는 게 빠른 대출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드리는 필수 서류는 저희 은행이든 타행이든 간에 똑같은 서류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수 있는 필요 서류를 빨리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면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오시더라도 타행에 바로 가실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는. 정부는 대출 초기에는 처리 기간이 최소 2-3주, 이달 하순이 되면 일주일 전후로 기간이 단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유례 없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보증 규모를 9천억 원 늘려 총 보증 규모를 21조 9천억 원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은 취약업종과 코로나19 피해 지역의 특례 보증을 집중하고 영세 취약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과 신속 전액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양산시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선지급 후근로 방안을 건의해 수용 입장을 받아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4,000명의 활동비 12억여 원을 선지급하고 이번 달에도 사업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활동비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매달 10시간씩 일한 뒤 30만 원을 받아왔지만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된 탓에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산 경남의 경마공원인 레츠런파크에서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대 조교사가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이 조교사는 지난해 말 고 문중원 기수가 제기한 마국간 개업 부정심사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반쯤 부산 경남 레츠런파크 소속 조교사인 45살 김모 씨가 자택 근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교사로서 성적도 상위권이 오려면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좀 황당한데. 과거 말 관리사였던 김 씨는 조교사 면허를 딴 뒤 2년 전 마사회 심사를 거쳐 마국간을 배정받아 개업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고 문중원 기수가 제기한 부정심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고 문중원 기수는 유서에서 마사회 측 높은 사람과 친분이 있어야만 마국간을 배정받을 수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자신보다 늦게 면허를 따고도 마국간을 받은 조교사 4명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언급된 조교사 4명과 마사회 관계자에 대해 마국간 배정심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 스스로 임의적으로 피의자로 이렇게 지목을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 과정에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다른 동료 조교사 입에서 나온 것 같아요. 2005년 설립된 부산 경남 레츠런파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만 벌써 8명. 경마 관계자들은 돈과 권력이 되는 마국간 배정이 지금처럼 불투명하다면 죽음의 경마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마사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정된 포항지진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구제 지원금 신청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조사는 산자부의 무책임으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항시가 추천한 지질학자 1명이 포함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공개와 트라우마 센터 설치도 명문화했습니다. 사무국을 세종시에 둔 것은 아쉽습니다. 또 3년인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20일 촉발 지진 발표 이후 이미 1년을 까먹은 상황에서 5만 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 구제를 따지기에 남은 2년은 촉박합니다. 포항시는 사무국에 시공무원 3명을 파견해 소멸시효 연장과 방재교육공원 건립, 국비 지원 등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피해 구제에 관해서는 피해 구제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피해 구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6월부터는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서 지열발전 부지 확보는 진전된 게 없습니다. 감정가 47억 원인 부지는 지난 2월 경매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몰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넥스지오가 지상 시추기를 19억 원에 지난 2월 해외로 매각했고 부지 일시 사용조차 허락하지 않아 부지 안전과 관련한 조사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신부 지진계라든가 지하수 변이계를 빨리 설치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부지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주도로 지열발전 사업을 시작한 만큼 책임져야 마땅한데도 산자부는 포항시가 부지를 임대하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시행은 되지만 실제 보상 단계에 들어서면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도시철도와 경찰서 등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스크린도어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던 영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차량 이동형 진료,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운영해온 부산진구와 북구가 진료소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운영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중보건이 파기한 기간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회의비 수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부산시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부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행한 회의비 1억 9천만 원 중 3,300여만 원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거나 결과 보고를 누락한 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광안대교와 영화의 전당, 용두산 공원 등 부산의 랜드마크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몰 시각부터 자정까지 파란색 불빛을 밝힙니다. 이번 블루라이트 캠페인에는 세계 170개국에서 2만여 개 주요 명소가 함께하며 부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캠페인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사고를 초래한 정기 검사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식회사 한국산업안전검사의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검사를 부실하게 했고 이전에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사 대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동래구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3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쓰러져 인근 건물과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